패션 유행이 정말 빠르듯이 네. 이 취업 시장도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빨라요. 예. 네. 자,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이 트렌드를 참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트렌드의 이슈 시간입니다. 이슈. 네. 이슈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슈든. 발음이 좀 안 좋았어요? 예. 빠른 트렌드를 따라가 봐야 되겠죠. 네. 자, 취업 준비생들의 빠른 준비를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HR 상담센터 유정은 컨설턴트와 함께하겠고요. 이지연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또 우리 구직자분들을 마음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알려주시죠. 네, 빠르게 변하는 취업시장의 트렌드와 각종 이슈들, 트렌드 이슈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취업 보객이 카페에 올려진 취업 뉴스, 이곳을 통해서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이렇게 생각한 소식부터 첫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기아차 대졸 공제 하반기 한 차례로 축소, 상반기에는 상시 채용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달 초에 이 현대자동차가 인문계, 지난달 초였죠. 상시 채용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기아자동차도 지난달 26일에 상반기 공채를 없애고 상시 채용으로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기아차와 현대차의 다른 점은 현대차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상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아차는 인문계 그리고 이공계 모두 상시 채용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인력 수요가 많은 만큼 기존의 방식대로 공채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기아차 관계자는 기존 면접 방식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뽑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원자를 더 많이 관찰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형 방식을 바꿨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이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때 이것처럼 상시 채용 제도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아차, 현대차, 특히 자동차 업계가 이 상시 채용 제도 앞다퉈서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유정은 컨설턴트님, 상시 채용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졸 신입사원을 상시 채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인문계와 자연계를 가리지 않고 채용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현대자동차가 인문계만 상시 채용한다는 채용 방침에서 한 발 더 앞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정형화된 공채 방식에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채에만 또 목매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상반기 채용은 K형, I형, A형으로 직무 부분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은 직무 상담, 인성 검사, 심층 면접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를 통해 최종 선발되게 됩니다. 네. 자, 인문계 학생들이 취업의 문이 좀 가뜩이나 좁은데 공대생을 뽑아서 또 인문학 교육을 시킨다고 예,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작년에요. 문과 채용 비중은 좀 어떻게 어느 정도 됐었죠? 인문계 채용 비율. 예, 인문계요. 네. 네. 지난해 4대 그룹 기준으로 문과, 이과 채용 비율은 2대8 정도 됐습니다. 네. IT나 제조기업은 이보다 좀 낮은 10% 안팎이고요. 여성 채용 비율은 조금 더 낮다고 보야겠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요즘 대학교 4학년들 사이에서는 신카트 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업률을 순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요. 문과 여학생들이 천민이 되겠고 이공계 학생들은 양반, 그리고 휴대전화기 전공자들은 왕족 취급을 받는다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상반기 채용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가에서는 지금 채용 설명회나 현수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불투명한 경기 상황에서 기업 탓만은 또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로 채용만을 강조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자, 정부에서 현재 고졸자와 경렬단절 여성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서 대졸자 채용 수요가 줄어든 것과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경기가 좀 불투명해지고 채용 수요가 줄어들면서 올해 인문계 출신자들의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문계 출신자들이 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의 채용 방침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구직자 여러분도 지원 전략 역시 변해야 되겠죠. 기존의 상반기 공채 시스템은 스펙을 네. 필터링하는 시스템이라면 상시 채용은 특성화된 직무 관련 경험이 중요합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취업 스킬을 익히시는 것보다는요, 자신의 취업에 대해서 어떤 직무를 설정할지 우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대학 캠퍼스에서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위해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무조건적인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요, 관심 분야에 대한 꾸준한 경험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대외적으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이공계 학생들에 비해서 적은데요. 네. 이것을 기회로 당장 취업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직업에 대한 가치나 커리어 설계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하신다면요, 기업이 안 뽑아서 스펙이 부족해서라는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차가 인문계 상시 채용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기아자동차도 26일에 이 상반기 공채를 없애고 네. 인문계, 이공계 모두를 상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어에 빠진 롯데, 인문학에 꽂힌 신세계, 이 제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유통업계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가 이 서로 다른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롯데가 통번역을 전공한 외국어 우수인재를 발굴하기로 한 반면에 신세계는 문학과 역사, 철학 등 인문학적 바탕을 갖춘 인재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네. 유통업계 라이벌이네요. 정말 롯데와 신세계인데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롯데는 외국어, 신세계는 인문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만큼 이 두 기업이 바라보는 비전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라이벌 기업이죠. 롯데와 네. 신세계. 전혀 다른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네.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를 좀 강조하는데 어떻게 그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유통업계를 준비하시는 구직자들은 입사 서류 작성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기업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롯데와 신세계의 인재 선발 기준이 다른 것은 경영 전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롯데는 최근 해외 사업의 확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4개, 러시아 1개, 인도네시아 1개의 점포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해외 점포 확장을 통해서 2018년 매출의 20%를 해외에서 거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가 가능한 구직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에 지원할 경우에 영어 이외에 제2 외국어로 중국어나 러시아어, 동남아시아 관련 전공자나 활용 가능하신 구직자가 있다면 입사 서류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8일 통번역 대학원 학부생과 네. 국제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인재 초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취업 설명회 역시 강조한 것은 외국 협력 업체 상담 시에 외국어를 활용한 실무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은 신입사원 공채에서 외국어 말하기 오픽 IH 이상을 제출하는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을 줄 예정입니다. 네. 특히 롯데그룹의 채용의 특징은요, 2011년부터 실시한 학력철폐 열린 채용인 A 그레이드 제도입니다. 네네. 예,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누구나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네. 특히 특별 채용 중인 여군 장교도 신입 공채 기간 중 함께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 기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32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CEO 임원 특강도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부산, 대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롯데 각 계열사 인사 담당자들이 작카페를 통해서 취업 진로 컨설팅을 해주는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롯데 채용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입사 준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외국어 실력을 우선하는 우대하는 롯데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세계는 이제 인문학을 강조하는데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해볼까요? 네, 지금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한국의 메디치 가문이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15세기에서 17세기 이탈리아의 피렌체 등에서 300년 동안 인문학과 예술 분야를 후원한
회원했는데요. 신세계도 인문학 전파에 매년 20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인문학 전파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문예술, 패션을 통해서 고객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한다는 경영 이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유통업의 미래는 시장 점유율인 마켓 쉐어가 아니라 소비자의 일상을 점유하는 라이프 쉐어에서 나온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기업 방침이 신세계의 방침입니다. 자, 신세계에 입사를 준비하시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단순히 자신의 스펙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인간과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찰력 있는 인재임을 입사 서류에 어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세계는 4월 8일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주요 대학을 돌면서 인문학 강연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은요. 행사 참가자 중 2단계를 거쳐서 인문학 청년 영혼을 선발합니다. 20명을 선발하여서 이탈리아, 로마 등에 방문하는 해외 연수도 주어지고 입사 시 가산점을 줄 예정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 뿌리가 튼튼한 청년 영혼을 슬로건을 한 신세계 인문학 투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신세계 취업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네, 그러네요. 좋습니다. 좋네요. 예, 예. 자, 이렇게 트렌드를 오늘도 살펴봤는데요. 보면은 상시채용제도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또 바람이 불고 있고요. 또 유통업계 라이벌인 이 양대산맥인 두 기업도 서로 바라보는 이 방향이, 비전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이렇게 트렌드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한국 HR 상담센터 유정은 컨설턴트와 함께했고요.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